일장기에 고개 숙여 예. 경위를 표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다. 이걸 연상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한두 건이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을 그 예민하고 그걸 호도하는 거죠. 예컨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만 보더라도 그 사드에서 나오는 이 방사선의 양이 그 기준치의 2만 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사용하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기지국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1000분의 1이란 말입니다. 1000분의 1. 그러니까 이 무시해도 저런데 이걸 확인하겠다고 우리 기자들이 어딥니까? 미군이 있는 감독까지 가서 그 사드 배치는 데 가서 거기다 방사능 측정까지 하고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가 방사선 거기에 지금 반대는 여론이 아직도요. 방사선이 그렇게 적게 나오고 극히 2만 분의 1, 1000분의 1인데 지금도 국민의 37%가 사우디에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줄지냐 아니냐 거기도 아직도 국민의 31%가 줄지가 맞다. 술집 젖달고 맞다. 이런 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가 자꾸 횡행하고 또 가짜 뉴스를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하는 정치인들이. 근데 이건 언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 언론이 제대로만 보도하고 또 가짜 뉴스는 아예 보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걸 그럴듯하게 보도를 하고 왜냐면 국회의원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예. 당에서 발표했다고 그래서 예. 그걸 그대로 그냥 흘려서 다 보도를 해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의 언론도 사실 확인을 예. 철저하게 예.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예.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누가 얘기했다고 다 보도를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예.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도 가짜뉴스가 중재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중재위원회 다른데 가짜 뉴스를 통계낼 그런 구체적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서 지난 7년간 이 신청된 이 조정 중재 신청된 건수를 보니까 연 평균 3,560여 건입니다. 매년. 그러면 하루에 한 10건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정도 예.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 가짜 뉴스, 속임수 뉴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언론들 아주 저도 기자 생활을 해서 이 장담 못합니다만은 원래 이 잘못된 보도에서는 정정 보도가 있고 반론 보도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아닙니다. 그러면 뉴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반론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가짜 뉴스가 생기는 겁니다. 가령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이 날리면을 바이든을 해가지고 바이든한테 욕설까지 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글쎄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기사가 안 되죠. 예. 근데 왜 그걸 안 물어보느냐 이게. 기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고 아주 나쁜 습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들이 기자 생활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팩트 체커. 예.
팩트를 체크하고 끝까지 팩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기자 정신의 아주 핵심이다. 예. 예? 예. 그리고 어느 한쪽만 취재하면 안 된다. 예. 그 상대편도 똑같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줘야 된다. 이게 예. 몸에 배게 그렇게 배웠는데 예. 요즘은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한 예를 들어서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은 예. 유시민 씨가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할 때 예. 한동훈 검사가 계좌를 예 뒤졌다. 예. 은행 계좌를. 노무현 재단 그 예. 계좌를 다 뒤졌다. 예. 그렇게 얘기를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거 금방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다. 예. 이렇게 하고 보도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1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아닌 걸로 나타났잖아요. 아니고 법원은 그 유시민한테 500만 원 벌금을 부과했죠. 글쎄요. 예. 예. 그 이 유시민이가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잘못한 거죠. 그럼 뭐 아까도 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가짜 뉴스 중에는 참 이 가짜 뉴스가 가지고 정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주소. 예. 소주성이라고. 소득이 소주성이라고 그러죠. 소득이 성장한다. 소득이 자 소득을 늘리려면 성장을 해가지고 고용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분배도 좋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그 소득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 말이 마차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고 수레가 말을 끈다. 말을 끈다. 이게 그래서 주객전도고 이건 주객전도라기보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동력이 없는 무동력의 마차 수레가 말을 끈다? 동력이 없는데 말을 끕니까? 이런 불가능한 이게 사실은 그 이 ILO 국제노동기구 그 좌파 그 노동문제 학자들이 이런 것을 엉뚱한 것을 논문을 만들어서 한 3, 4개국에 적용해 왔는데 실패해서 이게 성립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마차가 말을 끕니까? 그 영국에서는 한때 그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 그거 있습니다. 임금. 예, 예. 근데 그것도 결국은 경제학에서는 이제 사라졌어요. 예. 임금만 가지고 예.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예. 게 아니다. 예. 그런데 이게 소득으로 와가지고 각종 보도국. 예. 마치 이게 경제 이론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들한테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하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내 주머니를 불려주는 게 이게 소득주도 성장 아니냐. 예. 사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이 돈을 뿌렸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막 그 명분이 없어서 못 뿌렸지 막 돈을 그냥 예. 막 거저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놈의 이 인프레가 일어나고 말해요. 이거 물가 막 저기 되고 이거 지금 그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이 성장, 고용, 분배 다 그 이 아주 최악으로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막판에 어떻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90% 효과가 있는 것이라 또 가짜 뉴스를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최하로 심해졌습니다. 약 뭐 이 그 상위 그 소득 20%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지만은 하위 20%는 그 전보다 박근혜 정부보다 최소한 5 내지 20%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냅니까? 이 정책, 그 다음에 이 월성 1호기 그 이 경제성을 조작해야죠. 그것도 경제성을 약 뭐 한 10배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성을 조작해가지고 그걸 탈원전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로 1368명이 방사능으로 죽었다고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계적으로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 1368명이 죽은 건 사실인데 그건
방사능 피폭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쓰나미. 쓰나미. 예, 쓰나미. 물에 해일 때문에. 홍수로 예, 예. 홍수로 떠내려서 죽은 겁니다. 그걸 둔갑시켜 가지고 마치 방사능 준 것도 해가지고 그 뭐 예기적으로 그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걸 가지고 탈원전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런 황당한 정책을 만들었고 4대강 도해체는 어떻습니까? 뭐 그 보를 해체하고 물을 방류해서 그 자기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전부 이원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수질 오염들을 조작했습니다. 조작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하고 그다음 가장 큰 건 말입니다. 북한 비핵화 정책입니다. 김정은이가 나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 뭐? 이 가짜 뉴스, 가짜 말 한마디를 믿고 이걸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고 거기서 비핵화 내고 전 세계를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유엔을 속이고 한국을 속인 가짜 이장평화 사기쇼. 뭐 외국 언론도 그렇게 보도합니다. 이장평화 사기쇼라고. 무엇입니까? 오히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증대됐고 미사일 능력도 증대됐고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게? 그게 가짜. 그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가짜 정책을 황당한 정책을 폈다니까 참 이거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말씀은 금방 하셨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유독 가짜가 많이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하는 게 진보를 표방하는 뭐 민주당 그쪽 더불어민주당 쪽이라든가 또는 진보당 그쪽 사람들. 예. 근데 그 진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가짜를 자꾸 아니 또 뻔뻔스럽게 사과도 안 하고 왜 계속 가짜를 생성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돼요? 이 막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이 가짜 뉴스를 보도 안 하고 안 쓰는 것이 좋고 언론의 책임이 큰데 지금 진보다 좌파다 쪽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좌파들의 속성, 본질, 특성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거짓, 속임수. 이 마르쿠스의 이 이론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성공시키고 발전시킨 레닌이 쓴 제국주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은 모름지기, 속임수, 은폐, 조작, 거짓말 이것을 예사로 해야 된다 했어요. 예사로. 뭐 가끔 해는 예사로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하지 않지만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예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역시 좌파 이 문학자인 조지 오웰 있죠. 1984년 쓰고 동물농장 쓴 사람은 이 사람도 자기가 좌파 성향이지만은 이 거짓말이 행행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혁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뭡니까? 좌파란 것은 이 거짓말을 진실로 바꾸는 기술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좌파한테는 이 진실을 말하면 아주 싫어하고 거짓을 말하면 아주 좋아한다는 유명한 교훈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다. 예.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악마 아닙니까? 악마. 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거짓말, 허위, 또 거짓 뉴스 이런 게 횡행하고 하는 게 이거 결국 이게 악마의 장난, 사탄의 장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런 엉터리, 이것이 다 포장이 되었고 어떤 선전선동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얘기가 되는데 이건 진짜
우리의 문명을 예. 인류 문명을 좀 좀먹고 예. 아니 인류의 역사를 예. 무너뜨리는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거짓 가지고들 우리 인간의 삶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 진짜 이거는 우리 모두가 진짜 크게 반성하고 예. 이제는 예. 좀 거짓을 퇴치하고 예. 가짜 뉴스를 예. 우리가 퇴치하는 예. 그 뭐 우리나라도 가짜 재미있네요. 뉴스는 예. 또 이 백제 30대 그 왕 의자왕, 예. 전의 왕 의장 바로 전에 와. 예, 전의 왕 그 서동이 예. 그 신라 그 26대 진평왕의 딸 그 선화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서동면에 나오는 예, 거죠. 서동면에 나오죠. 그 서동이라는 자가 몰래 중으로 위장해가지고 스님 중으로 위장해가지고 신라에 가서 선화공주가 나를 좋아한다. 선화공주는 밤에 담을 넘어서 나한테로 온다. 뭐 이런 것이 퍼트려가지고 노래로 그 노래가 전 경주 바닥에 들어가서 그 진평이 그 화가 나가지고 자기 딸을 기양 보내지 않습니까? 그 기양 보낸 딸을 결국 서동이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성공을 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가짜 뉴스. 최초의 가짜 예. 뉴스. 그 우리 언론 학자들이 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 자기가 이건 최초의 가짜 뉴스 자기가 한 말이고 서동에는 우리 언론 학자들이 뭐 대한민국 최초의 가짜 뉴스가 뭐냐? 뭐 서동의 이야기를 그 언급해 놓은 걸 봤습니다. 저 서동과 그 선화공주 얘기는 그런 그 낭만이나 있죠. 예, 예. 그리고 누구를 뭐 해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번지는 거는 이게 다분히 악의적이고 예. 다분히 어떤 그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고 하는 예. 또는 정치적 공격을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아주 너무 속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통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사드 괴담을 믿고 있는 사람이 30%라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37%. 글쎄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청담동 괴담 34%. 34%가 믿고 있어요. 줄리가 술집 접대부라는 게 예. 31%. 예. 그러니 아니 그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믿으니 예. 이게 참 우리 사회 그 중에 특히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60 내지 70% 이상이 그런 사실로 믿고 있다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까 이 가짜 뉴스가 이런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뭐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애교나 이런 데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가서 독도를 지금도 독도를 이제 일본 교과서에 그대로 자기들 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때도 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독도 문제. 그래서 이건 일본 정부가 독도를 교과서에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분명히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땅을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예기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hold back이라고 합니다. B-A-C-K, hold back. 근데 이것을 우리 국내 좌파들이 이것은 기다려달라. hold back에 그건 자제해달라는 뜻이지. 기다려달라는 hold on이 돼야 돼요. 홀드 hold please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다려달라고 오역을 해가지고 결국 대부분의 소송까지 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하고 이명박이를 상대로 두 사람을 결국 800명 소송단을 만들고 했는데 졌습니다. 이건 오역을 해가지고 오보를 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애교적으로 완전히 이명박 대통령을 매국노로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그러면 그 미국의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대한 그 원자탄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참 그 아주 좀 믿을 만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그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이 발표됩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 일본의 당시 수즈키 총리가 이 모크사츠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모크사츠란 말은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지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이 논평을 유보한다. 논평을 유보한다. 하나는 또 하나 뜻은 묵살한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가장 큰 뉴스 통신사가 도메이 통신사라고 동맹통신입니다. 동맹통신인데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직원이 5,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 전후 일본의 그 전쟁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통신사를 육성한 모양인데 그 도메이 통신, 동맹통신이 그것을 유보한다는 뜻으로 보던 게 아니고 묵살한다. 포츠담 선언을 묵살한다. 이것이 미국의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미국 방송에 다 나고 그래서 당시 그 트루만 대통령이 화를 냈고 당시 그 집행자가 누구냐 하면은 스팀슨 육군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육군 장관과 해군 장관만 있었고 공군 장관은 없었습니다. 공군 장관은 1947년 9월 17일 그 공군 장관 제도가 생깁니다. 그 스팀슨 사람이 자기 이 회고록에서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못 참아서 아니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는데 일본 수즈키 수상은 이걸 논평을 유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본 도메이 통신이 묵살한데 그래서 성질나서 때렸다고 자기 그 회고록에 나옵니다. 글쎄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원자탄 사용을 그 전부터 사용을 고려는 했겠죠. 그러나 포츠담 선언에 만약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로 봅니다. 하여간 이렇게 가짜 뉴스가 이런 엄청난 애교적인 이런 이 세계사 속에 엄청난 이 일을 파문을 몰고 오는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가짜 뉴스를 이제 지적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석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얘기한 것만 갖고 가짜 뉴스 모든 걸 다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좀 더 저기가 되면은 이 역사적으로 왜 참 이런 가짜 뉴스가 정치적으로 행했나 그런 걸 한번 또 짚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 가짜 뉴스라는 게 그냥 뻔히 알면서도 이걸 계속 의도적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뭔가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그 가짜 뉴스가 생활에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어떤 잘못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어떤 사실,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 거를 다음번에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